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네, 쌤이랑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아서 우리의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쌤과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쌤은 형제 자매 있으세요? 저는 오빠 하나, 남매예요. 저는 제가 맞이거든요. 요새 K 장녀라고 하잖아요. 제가 맞이다 보니까 항상 언니나 오빠 같은 존재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사촌들을 봐도 제가 거의 첫째다 보니까 무언가 내가 롤모델로 삼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없다 보니까 항상 언니 오빠에 대한 이런 뭔가 갈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또 단짠 언니들이잖아요. 그것도 요새 보면 뭐 형제자매 없이 외동으로 자라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뭐 각자의 사연으로 인해서 언니 오빠들과 좀 소원해지거나, 내가 언니 오빠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이제 외부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사람 진짜 친언니 누나 같은 존재들 이렇게 필요할 테니까 저희 채널이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굳이 단짠이라고 표현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왜 단짠이죠? 단짠 인생 쓴맛 우당탕탕 진짜 극복기 이런 극복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네네. 의기투합하게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 단맛 우리 좀 봤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에게 다른 점을 좀 발견하고 그 나이의 세대에 따라서 비슷한 경험들을 좀 해온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서로 보완하면서 위로도 하고 더 발전된 성숙된 앞으로의 앞날을 좀 가꿔보자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마음이 통하게 되면서 그쵸. 우리가 전혀 다른 분야의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쌤과 저는 그 아로마 공부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또 이 향기라는 공통 분모도 있지만 연령대도 비슷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생의 그런 쓴맛 단맛 다 보았다는 의미에서 이 언니나 누나 같은 존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힐링이 되겠다. 그래서 뭐 퇴근 후에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맥주 한 잔 딱 따서 먹는데 저희 채널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진짜 친구들 만나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존재들처럼 이제 힐링이 되는 채널이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맥주 한 캔 먹으면서 보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쌤은 술 자주 드세요? 이런 질문들을 받아본 게 좀 개인적인 이런 질문들을 받아본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빨간 벽돌 펜트하우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옥탑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한 10여 년 살아요. 그러면서 가족과도 단절되어 있었고 사회와도 좀 단절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가정사라던가 내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접어놓고 혼자서 이렇게 요즘 골방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듣는다거나 인연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근데 질문이 뭐였죠? 술 자주 드세요? 어렸을 때는 잘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몸 관리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 뭐 술자리 같은 걸 내가 의도적으로 안 만들기도 했고 술을 잘 먹어요. 그리고 독주 체질이에요. 혼술을 잘 하시는구나. 근데 혼자서 있을 때 굳이 술을 먹진 않아요. 저랑 비슷해요. 저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술을 잘 못 마시고, 그렇게 술을 마신 걸 손을 꼽을 정도로 별로 안 마시거든요. 쌤이 지금 제가 술 자주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쌤의 과거상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할 수 있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셨는데, 그 고립의 시기라는 점에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저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안 만났던 시기가 한 2차례 있었거든요. 거의 1년씩 2번이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렇게 친구들 그냥 연락 다 끊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또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아는 언니 한 사람이랑만 교류하는 정말 폐쇄적인 관계? 그러다 보니까 쌤의 말씀이, 이게 사람들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아직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얘기할 그런 마음가짐이 안 됐다고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못나 보여서 숨는다기보다는 굳이 누군가를 만나서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할 그런 컨디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어떤 뭐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앞에 섰을 때 내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가 컸던 것 같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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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눈시울이 젖어? 아니 저도 그래. 뭐야 첫 밤부터 올바? 아니 근데 아 그래요? 네 저도 딱 그래. 끊고 가. 막 이래. 뭐야?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제가 해석하기는 너무 많은 걸 기대치를 높여놓고 나는 부족한데 그것을 향해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자신이 너무 그런 걸 기대치에 대해서 못 미치니까 그런 어떤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누군가 앞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 때는 그 왜 남자들이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이렇게 그렇죠. 네,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한번 내가 이 20년 동안 변화된 용기를 갖고 이 인연을 받아들이는 그런 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공감을 해서 이렇게 이 세대적인 사회의 흐름의 분위기 속에서 비슷한 상황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심리적인 변화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좀 자각을 하고 좀 감정을 내려놓고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면 거기서 내 자신을 다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저는 다시 조금 일어났거든요. 우리 쌤 같은 경우야 뭐 워낙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고 하다 보니 지금 그 어떤 시점에서는 좀 힘들 수 있는데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딱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그런 부분에서 부럽고 되게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제가요? 그럼요. 나는 그냥 아직까지는 이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깊게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냥 거기서 안주해버리는 성향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적어도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좀 아껴주는 지인분들에게만이라도 내가 다시 잘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그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늘게 줄기를 잡고 있는 거죠. 이런 선생님들 우리 쌤 같은 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 되게 많이 활력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처음부터 클로징 멘트인데.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에요. 저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나의 긴밀한 내밀한 질문을 주고받고 그로 인해서 또 마음에서 우러나 감사. 선생님 너무 공감해 주시. 나도 진짜요? 이러지 마. 이게 인생의 단짠단짠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울다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도 저 얘기가 내 얘기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울기도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웃기도 하고 쌤이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에너지 되게 하니까 활력이 넘치니까 제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다라는 기대치 늘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이고 그걸 또 해내고 맞아. 뭐 그런 기록들이 쌓인 거를 보시고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이다 인식을 가지시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글을 썼어요. 제 그런 유년 시절에 그러면 20대 초까지의 시절인데 가족사에 대해서 썼더니 전혀 뭐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뭐 가족사도 그렇고 학창 시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두웠던 과거가 있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나를 좋게 봐주신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내가 아직 털어놓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딱 꽂히면 이렇게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아직 이렇게 꼭꼭 닫혀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쌤 말씀처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는 나의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여기서 오는 격차 때문에 계속 우리도 약간 동굴처럼 파고들고 근데 그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얗게 불태웠어. 그 번아웃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 번아웃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데서도 많이 서로가 공감 포인트가 있었고 번아웃이라는 게 단어적인 부분에서 액체가 단어를 소비한다. 약간은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게 너무 일반화된 그치. 그래서
솔직히 예전에 어르신분들이나 사회가 힘들고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든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워낙 개개인이 중요해지고 어떤 나의 욕망을 쫓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번아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나누는 또 매체가 활발하게 형성되어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또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세력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번아웃이라는 그 이야기에 나도 공감은 하는데 어느 순간 고립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이야기에 고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긴 하거든요. 내가 번아웃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지금 살아오는 동안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뭔가 열정적으로 내가 몰두했고 그럼 나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표정이 너무 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기대치에 대해서 못đạt다라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위치를 놓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위로하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제가 좀 힘들 때 했던 게 방법이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존감으로 넘어가네?